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해 최대 20%의 보편 관세를 물릴 경우 한국의 총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6조 7,800억 원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체 수요에 대한 대응이나 수출 전환이 원활하지 않다면 실질 GDP는 최대 0.67%까지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지수는 113.6으로 전월보다 0.3% 감소했습니다. 9월 생산, 소매 판매, 건설 투자가 동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생산 부문에서는 반도체를 필두로 한 광공업을 비롯해 건설 서비스업이 모두 약세를 보인 가운데 공공행정만 증가해 민간 내수 부진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특히 최윤범 회장 측이 주당 89만 원의 자사주 공개 매수를 진행하면서 발행가 67만 원의 유증을 계획했다는 사실이 고려아연의 공시보고서를 통해 확인되자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고려아연 주가는 오늘도 7.68% 급락하며 전날 하한가에 이어 이틀간 주당 54만 5천 원이 빠졌습니다. 최근 한국 증시엔 악재만 쌓여가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도 가속화하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이미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고려아연 사태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박혜진입니다. 예, 공윤건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10월 마지막 거래 어떻게 예, 보셨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예, 10월의 마지막 밤인데요. 장세가 좋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의 하락에 의해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오후장에 특히 외국인 매도가 강해지면서 하락폭이 커지는 정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정강 후약에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종가가 제일 큰 폭의 하락을 보이는 그런 장이었네요, 오늘은. 네,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도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11월장을 앞두고 포트폴리오 전략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저희가 종목 상담도 바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예,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라고 제가 이제 초기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장세가 상당히 좀 어둡다. 10월의 마지막 밤인데도 좋은 소식을 못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2주 전에 제가 아마 개화 늑대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프랑스 속담에 개화 늑대의 시간이라고 하면은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에 저기서 다가오는 동물이 내가 기르던 개인지 아니면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오는 늑대인지 구분하기 힘든,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하기 힘든 그런 시간을 개화 늑대의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여명이 밝아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2주가 지난 오늘 보면 여전히 아직도 좀 어두운 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세가 호전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장세를 보면요, 전반적으로 하루 종일 약세였고 오전보다는 또 오후에 하락폭이 커지는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600선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힘겹게 우리나라 장이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그 폭이 조금 크게 깨지면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밑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이 될 정도로 힘이 없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미국 시장의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조금만 약세를 보이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크게 출렁이는, 전형적인 이제 약세 반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강할 때는 못 따라가고 약할 때는 크게 빠지고 이런 모습. 강세 반영이 되면은 조금만 올라도 강하게 오르고 빠져도 안 빠지고 이렇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 따른 약세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시장이 다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만 이렇게 3개월, 4개월째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의 영향이 큽니다. 오늘 빠진 것도 오후장에 무려 외국인들이 8천억 넘게 그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초부터 지금까지 2달 사이에 무려 12조 6천억을 매도를 하면서 우리나라 장세를 아주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매도의 대부분이 11조 정도가 삼성전자라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20%의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이 종목의 발목을 잡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장세가 못 움직이게 꽉 붙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매가 얼마나 영향을 끼치냐면은 오늘 8,100억을 판 거래소는 37포인트가 빠졌는데 1,500억을 산 코스닥은 오히려 플러스 4포인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외국인이 팔면 빠지고 사면 오르고 이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죠. 일반적으로는 코스닥이나 거래소나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오늘은 외국인 매매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종합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여기서 2600선을 기준으로 한 달 가까이 가볍게 아주 조금씩 횡보를 하던 그런 모습이 오늘 좀 뚝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보이면서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 경직은 하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면 어쨌든 사선의 지지선이 살아 있고요. 그리고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은 단기 추세, 주봉은 중기 추세, 월봉은 장기 추세를 나타냅니다. 주봉을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면 역시 사선의 하단 추세가 좀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면 역시 이렇게 조금 위태위태하긴 합니다만 월봉도 역시 이런 사선의 지지선은 살아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오늘 장세가 안 좋았다고 해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소외감이 지금 훨씬 크기 때문에 약간의 하락에도 좀 박탈감이 큰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또 상승의 그 고점도 점점 낮아지는 이제 삼각 수렴의 패턴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삼각 수렴이 계속되는 것은 에너지가 중간으로 몰리는 거죠. 에너지가 몰리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너지가 몰리면서 폭발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좀 위쪽으로 이렇게 폭발을 하면 좋았겠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아래쪽을 향해서 살짝 빠지면서 조금 위험한 그런 모습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방향을 잡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 추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저녁에 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장세가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여전히 3개월 동안 힘없는 장세는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장세 방향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혼자서 좀 빨간불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지금 한 4개월째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만 특별한 반등도 없이 이렇게 빠지고만 있는데요. 이게 계속 이제 외국인 매도가 이렇게 작용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무려 2달 동안 11조를 팔았습니다. 그 11조를 개인들이 모두 샀죠. 그러면서 개인과 외국인의 매매 공방이 삼성전자를 6만 원에 두고 치열하게 최근에 이렇게 벌어졌었는데요. 이 선에서 계속해서 매매 공방이 벌어졌는데 근래 들어서는 좀 외국인한테 개인이 밀리는 양상이었습니다만 최근 며칠 동안은 또다시 외국인 매도가 조금 잦아지면서 뭐 개인들이 많이 사서 그런 건 아니고 외국인 매도가 줄어들면서 그리고 소폭 사면서 반등을 이렇게 줬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6만 원을 회복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장중에 무려 한 4%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6만 1,000원 이 선까지도 올라왔었죠. 그런데 막판에 또 외국인 매도가 1,100억까지 나오면서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는 수급적으로 상당히 불안하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그나마 4% 가까이 오르면서 반등을 준 이유는 무엇인가 보면은 장중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고요. 얼마 전에 뭐 잠정 실적은 발표를 했습니다만 오늘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발표를 했었고 거기다가 배당을 발표를 했습니다. 분기 배당을 360원, 주당 360원 정도 준다고 발표를 했고요. 거기다가 하나 좀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이 HBM에 대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반도체는 크게 보면 D램과 HBM, 파운드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가 된 것은 여기 D램 때문이죠. D램이 계속해서 1등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AI 열풍에 따라서 여기 HBM이 주력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HBM으로 주력을 삼지 않고 여기 파운드리로 갔죠. 여기 있는 파운드리로 가면서 파운드리에서 세계 1위인 세계에서 7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만의 TSMC를 따라잡아야겠다 해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쪽에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됩니다. HBM은 뭐 조금 밀렸죠. 그러면서 HBM에 주력을 했던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함께 생태계를 형성하게 되고 매출이 증가하는 이런 양상이 됩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TSMC를 잡기 위해서 파운드리 투자를 했습니다만 1조 이상의 적자가 나면서 점유율도 지지부진하고 TSMC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그렇다고 AI 시대의 HBM을 그렇다고 투자를 해서 SK 하이닉스처럼 치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좀 반도체 쪽에서 사면초가에 처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그나마 조금 반가운 소식이 나왔던 게 HBM에서 엔비디아에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 조만간 납품을 할 것이다 하면서 장중에 엄청 상승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의 갭이 점점 더 이제 줄어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400조의 삼성전자와 130조의 하이닉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좁혀들었죠. 370조까지 가고 150조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조금 벌어졌는데요. 아마 이 추세는 조금 더 유지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모습, 하이닉스의 모습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출렁이는 모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뭐 미국 시장에 엔비디아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 영향을 크게 받는 종목으로는 테슬라가 있죠. 엔비디아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우리 반도체 업종이
우리 전체 증권 시장에서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테슬라가 영향을 주는 이유는 2차 전지 쪽이 한 10%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의 영향력이 우리 전체 증권 시장에 한 40% 가까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결정적인 움직임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오르고 하이닉스가 내리고 또 오늘 또 하이닉스는 4% 가까이 빠지면서 이게 이전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항상 같이 움직였죠. D램일 때는. 근데 D램과 HBM이 되면서 그리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소식에 따라서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삼성전자 오르고 하이닉스 빠지고 낮다고 하면 삼성전자 빠지고 하이닉스 오르고 이런 양상이 이제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디커플링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와의 시가총액을 좁히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 쪽은 이렇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뭐 1% 이상 빠지면서 0.7% 정도 빠지면서 2차 전지 쪽에도 영향을 좀 미쳤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쪽은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었습니다. 2차 전지가 최근에 좀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올해 들어서 전기차 쪽이 바닥을 찍지 않겠느냐. 최소한 내년 초가 되면은 이제 좀 캐점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수요 증가의 시대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게 기존의 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이제 교체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체율이 내년부터는 상당폭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전기차에 있어서는 중국이 지금까지 선진국이었습니다. 중국이 전체 60%를 차지하고 유럽이 20%, 미국이 12%인데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하면은 테슬라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 이유기도 한데요.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전기차 소비가 시작됐다. 미국에서 이제 교체율이 상당히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년부터 이 추세가 더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GM도 전기차 판매량이 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미국의 전기차 소비가 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어디냐, 이걸 또 주시해야 되는 거죠. 미국의 공장을 8개 가지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마 제일 수혜를 받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전기차 2차 전지 시장은 이제 좀 돌리는 분위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뜨면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테크윙, 뭐 HSPS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SKC가 한 5% 오르고 LNF 금량이 8%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 5%, 솔브레인 4% 이렇게 2차 전지주들이 전체적으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와 2차 전지만 예고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 음식료품 중에서 삼양식품이 올 중반에 상당한 급등세를 보였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좀 조정을 받고 한 2~3달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였는데 오늘은 좀 반등을 하면서 삼성, 삼양식품, 오뚜기, 농심 이런 종목들이 음식료 업종들이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양식품 한번 보겠습니다. 삼양식품은 올해 6월 달까지 딱 이유는 하나죠. 불닭볶음면. 이게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이렇게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6월 달 이후에 한 4개월 동안 지지부진하면서 이렇게 또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매수를 하신 분들은 신이 났겠지만 뭐 이 부근에서도 사신 분들은 계속 또 고생을 하는 거예요. 뭐 어느 종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배열상의 추세가 살아있을 때는 정배열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동평균선이 5일선, 11일선, 21일선, 60일선 나란하게 이렇게 있는 걸 정배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죠. 5일선, 11일선, 21일선, 60일선, 120일 이렇게 정배열로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배열 현상이 깨지고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데드크로스라고 하죠.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뚫고 내려가는 이런 여기 모습이죠.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게 되면은 이제 시세는 좀 힘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삼양식품이 상당 기간 힘들었습니다만 오늘 살짝 반등하면서 이게 왜 돋보였냐면은 대부분의 종목이 다 빠졌거든요, 오늘은. 그러다 보니까 뭐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좀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삼양식품, 농심, 뭐 오뚜기 이런 종목들이 음식료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차트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견조한 상승세를 한 달 넘게 이렇게 보였는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HBM을 이렇게 오늘 살짝 21선을 뚫고 내려오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하이닉스의 중장기적인 추세를 볼 때 이것은 단기 악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중심의 반도체 장세는 조금 지속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오늘 또 바이오주 중에서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이 아주 최근에 한 8일 동안 상승하면서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뭐 90도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처셀은 좀 줄기세포 관련해서 이제 관절 쪽에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소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계속 이제 장중에 빨간이 양봉이 나죠. 양봉이 나는 이런 종목들은, 그리고 거래가 실리는 종목들은 쉽게 이게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살짝 뭐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추세는 조금 더 간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래서 네이처셀은 차후에 아마 뭐 HLB나 이런 종목들처럼 새로운 좀 우리나라 바이오주 중에서 좀 주도하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오른 종목이 별로 없어서 사실은 대형주 중에서는 외국인 매도에 거의 다 좀 매몰이 되면서 좋지가 않았는데요. 또 크게 빠진 종목이 있죠. 삼성물산인데요. 삼성물산은 상당히 오늘 9.9% 10%가 빠졌습니다. 삼성물산이 움직임이 되게 좀 무거운 종목인데요. 오늘 10% 빠지면서 이렇게 쭉 떨어지는 모양이 나왔죠. 뭐 실적 악화에 따른 외국인 매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그리고 체크 원전이 이제 일단 보류라는 소식으로 원전 관련주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좀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또 뚝 떨어졌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관계는 좀 디커플링이다.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은 이제 다시 기회가 왔다,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된다. 그 외에 뭐 바이오주라든지 방산주 뭐 이런 종목들은 좀 소테마주로 계속해서 좀 치고 빠지는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의 오늘 시장 분석 먼저 들어봤습니다. 몇 개월째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 증시만 조금 소외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삼성전자 관련해서 호재가 들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형주들이 계속 약세를 보였기 때문일 텐데요. 조금 우리 시장이 안정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때까지는 일단 다양한 업종들의 흐름을 분석하면서 기다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공윤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반도체, 2차 전지, 식품주까지 다양한 업종들의 자세한 분석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종목 상담도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많이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LNF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5만 2천 원이고요. 비중은 14%입니다. 전기차 관련주가 바닥이라고 할 때 매수했지만 그 후로 더 빠져서 촉상했습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좀 보이길래 희망을 걸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어요. 일단 오늘 2차 전지주 나쁘지 않았고요. 5.26% 많이 올랐습니다. 11만 8,10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매수가 대비 좀 많이 밀려난 모습인데요. 전문가님, LNF 괜찮을까요? 예, LNF는 뭐 제가 나중에 또 아주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2차 전지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죠. 이 배터리가 전체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에서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중간에 전해핵, 그리고 판을 가르는 분리막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되고요. 양극재가 전체 배터리에서 한 가격이 40~5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극재 종목들 대표적인 게 이제 에코프로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많이 팔려서 배터리가 많이 팔리게 되면 양극재 종목들이 가장 큰 수혜를 봅니다. 배터리 전체에서 가격이 뭐 반에 가까운, 절반에 가까운 그런 원가를 차지하기 때문에 양극재 종목들이 가장 가풀하게 오르고요. 이 양극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도 있지만은 여기 LNF가 대표적인데요. LNF 같은 경우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LNF는 이게 일봉은 이렇죠. 역시 2차 전지주들이 최근에 한 6개월 이상 지지부진한 1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진을 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좀 반등을 주고 있죠. 반등을 주고 있기도 하고 바닥을 상당 기간 이렇게 다지면서 좀 반등을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봉은 이렇습니다만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LNF의 가격이 보시면은 작년 6월쯤에 34만 4월이었네요. 34만 9,500원까지 찍게 되죠. 4월에서 6월 사이가 2차 전지주들의 전체적인 이제 꼭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무렵에 34만 9천 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보면은 얼마 전까지 보면 8, 9만 원 정도를 기록을 했죠. 한 4분의 1 동가리가 한 75%가 날아간 거죠.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그나마 최근 들어서 살짝 올려서 한 11만 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LNF가 왜 이렇게 빠졌냐 하면 LNF는 양극재에 올인하는 회사예요. 100% 양극재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빠질 때는 많이 오르고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양극재 회사이면서 최근에 이제 LNF에 하나 호재가 나왔는데요. LNF가 테슬라에 납품을 시작합니다. 테슬라가 실적이 좋아지면서 최근에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LNF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LNF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올라온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만 전 고점 부근에 불과하고 제가 볼 때는 한 이 정도 선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 머지않은 시기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NF는 조금 지겨우시고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건데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2차 전지 업황이 조금 회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조금 더 홀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엔캠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19만 2천 원, 비중은 5%입니다. 8월경 믿을 만한 지인이 이제 오를 때가 됐다고 해서 최고가에 비하면 많이 낮은 가격이라 조금 사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신통치 않은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또 기업 내용도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종가는요. 17만 4,800원 아직 매수가보다 아래 구간입니다. 전문가님 2차 전지 또 들어왔어요. 엔캠은 어떻게 보실까요? 엔캠은 제가 사실은 이제 올 초에 좀 추천을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 역시 추세를 보면은 올해 4월 달에 무려 39만 4,500원, 거의 한 40만 원을 찍고 뭐 지금 6개월 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빠지면서 또 우리 또 투자자분들 애를 먹이고 있는데요. 엔캠은 내용을 보면 올해 기대했던 실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뭐 1조 정도, 내년에 3조 5천억 정도를 기대를 했었는데 올해 상반기만 보면은 뭐 2천억이 채 안 되는 그런 실적이 나오고 있어서 예상했던 실적이 안 나오고 있다. 실적 면에서는 좀 부진하다. 그리고 두 번째, 엔캠은 유보금, 이익잉여금이 자기 돈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전환 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자금으로 공장을 짓고 미국에 짓고 유럽에 짓고 중국에도 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전환 사채를 발행했던 전환 사채들이 주식으로 계속 전환이 되면서 주식 물량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의 가격이 계속 희석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100주 있을 때 10,000원이면은 이게
유지가 되려면은 100주 만원이 계속 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150주가 되면 가격이 한 3분의 1은 또 빠지게 되는 거죠. 7,500원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주식이 계속 늘어나니까 주가가 희석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동성 면에서 엔캠은 별로 좋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2,500억 정도 또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기관에서 한 20만 원 정도에는 뭐 다 사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전환사채 문제 그리고 이제 실적의 문제 이런 게 있고요. 그렇지만 또 엔캠의 장점은 뭐냐고 하면은 글로벌화돼 있습니다. 유럽에도 공장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 공장이 있으면 그 옆에 양극재가 있고 바로 그 옆에 또 전해액이 있고 이런 식의 시스템이 돼 있는데요. 엔캠은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까지 글로벌화를 다 해놓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돌리게 되면은 2차 전지가 돌리게 되면은 상당히 빠르게 올라온다. 아마 전 세계 전액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 기간 좀 빠졌고 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만 2차 전지의 전환 시점에는 뭐 에코프로 그룹도 그렇고 LNF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엔캠도 이전에 주가가 상승할 때 이런 것까지는 기대하기 힘들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추세 상승은 빠르게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종목들은 그냥 들고 가시라 하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전환사채와 실적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2차 전지가 좀 방향성을 돌리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가장 먼저 빠르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엔캠 같은 경우에도 참고하셔서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8,100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나라에서 원전주를 많이 밀어주는 것 같아서 매수했는데 오늘 뉴스가 좀 불안불안하네요. 믿고 놔둬도 될지 또 비중이 적지 않아서 걱정됩니다.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체코 원전 관련한 좋지 않은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6%대 하락했고요. 2만 50원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수익 구간에 계십니다. 자, 전문가님,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최근에 뭐 원전이 미래 에너지가 특히 뭐 SMR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누가 뭐라 해도 우리나라 원전의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뭐 장중에 체코 원전에 좀 뭐 보류가 됐다, 조금 관망을 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원전주들이 다 하락했죠.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보류지 이게 중단은 아니거든요. 조금 기간이 딜레이 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특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이 좀 크게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뭐 원전주로 우진엔텍 이런 종목들은 오늘 무려 13% 가까이 빠졌는데요. 뭐 한전 KPS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죠. 보시면은 잘 나가던 추세가 살짝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원전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좀 이게 소식에 민감하죠. 뉴스에 민감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세를 보면 대형 원전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SMR 같은 소형 원전들은 안전성을 확보한 원전이기 때문에 향후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조차도 전체적으로 다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에 뭐 움직임이 살짝 좋긴 했습니다. 18,000원에서 22,000원까지 왔다가 오늘 소식으로 2만 원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머지않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재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조금 더 기대를 가지고 들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소식에 따라서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한 번 더 올라와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LG 생활건강 주셨고요. 매수가는 47만 5천 원, 비중은 10%입니다.
2022년 말경에 매수해서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 중이네요. 망할 회사는 아니라서 손해가 나도 그냥 기다렸는데 연말도 되고 했다 보니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추가 매수로 단가를 낮추든 아니면 손절을 하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조언해 주세요.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일단 오늘 종가는요. 오늘 소폭 오르면서 33만 1,500원에서 형성했습니다. 예. 지금 많이 밀려난 모습인데 전문가님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뭐 LG 생활건강은 사실은 이전에 황제주였죠. 그건 100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월봉으로 볼까요? 보시면 178만 원까지 2021년에 무려 178만 원까지 가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월봉상입니다. 이게 월봉. 이렇게 2년, 3년 동안 계속해서 빠지는 양상을 보여줘. 이제 개인들이 이런 종목 들어가면 이제 좀 뭐 안 좋게 얘기하면 골병이 드시는데요. 2년, 3년을 계속 빠지면서 잠도 못 자고 이제 그런 양상이 벌어지는데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좀 저도 이제 관심이 있는 종목이라서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바닥을 유지하면서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닥을 유지하면서 34만 원대 바닥이 상당 기간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턴하는 모습이 나왔죠. 이런 상당 기간 바닥을 유지를 하면서 턴하면은 보통은 다 추가 상승을 하면서 흔들흔들하면서 정배열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LG 생활건강은 악재가 나왔습니다. 무슨 악재냐 하면은 오늘 실적 부진으로 그동안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다 하면서 이게 횡보 추세를 조금 밑으로 깨어버리는 그런 양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차트 분석을 하면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사실 LG 생활건강은 차트만 보면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모이면서 폭발해서 올라가는 이런 걸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실적이라는 악재가 존재를 하면서 전체적인 패턴이 깨어져 버리는 그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LG 생활건강은 아직까지는 멀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LG 생활건강보다는 좀 코스닥의 K뷰티와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좀 옮겨 타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좋아지려면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서진 시스템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7,200원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매수한 지 얼마 안 됐고 짧게 보는 종목은 아닙니다. 알아보니 기업 내용이나 사업이 탄탄한 것 같아서 중장기로 보고 있는데 어느 선까지 수익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 2.69% 크게 올랐고요. 28,650원 수익 구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서진 시스템 예. 어디까지 목표가를 좀 노려봐도 될까요? 회사는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서진 시스템이 올해 실적이 대폭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분야가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투자하실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이 과연 이 업종에 비전이 있느냐, 미래 성장성이 있느냐, 미래에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있느냐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2차 전지 마찬가지였고 인터넷 마찬가지였고 다 그런 업종들이 결국은 시세를 폭발했었는데요. 서진 시스템이 업종이 어디냐면은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ESS 업종인데 그러니까 에너지를 남아돌 때는 저장을 했다가 그리고 좀 모자랄 때는 다시 방출을 했다가 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회사죠. 뭐 한중 ACS나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들은 기업 내용도 좋고 업종도 좋은 그런 종목들인데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부진합니다. 지지부진하죠. 그냥 옆으로 기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종합지수와 비교하면 종합지수는 코스닥이 이렇게 가 있다. 그 종합지수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서진 시스템은 이 정도에서 그나마 좀 횡보하면서 유지가 되고 있다.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서진 시스템은 에너지 관련해서 ESS 종목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실적이 좋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장세가 조금만 안정이 되면은 이런 종목들은 바로 상승 패턴으로 올라갈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지금 추가로 더 사셔도 무리가 없다. 모든 뭐 실적이라든지 차트 양상이라든지 모든 걸 보더라도 추가 상승 여력이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추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업종에서 상담 접수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공윤권 전문가님께서는요. 어떤 업종이든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인 전략 세워주고 계시니까요. 혼자서는 전략을 짜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꼭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제 공윤권 전문가님의 내일장 대안주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가 이번엔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아까 잠시 상담 종목으로 문의를 받았던 종목인데요. 제가 오늘은 LNF를 추천을 하겠습니다. LNF에 대해서는 뭐 2차 전지 관련주라고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2차 전지주를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완제품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 3사,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온 이렇게 세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에서 40%를 차지하는 양극재, 에코프로 그룹,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바로 또 LNF 이렇게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15%에 해당하는 여기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 대주전자재료 이런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15%에 해당하는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가 SK IT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 전해질을 만드는 한 10% 정도 가격을 차지하는 전해질 회사 솔브레인, 엔캠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의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항상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왜 이제 LNF를 추천하게 됐느냐. 첫 번째 이유는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이 올해 성장률이 무려 25%에 달하면서 그동안 전기차를 이끌었던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기타 글로벌 시장을 다 제치면서 본격적인 상승세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완성 배터리 3사 중에서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SK온 3사 중에서 미국의 공장을 8개 가지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이 수혜가 될 것이고, 그리고 테슬라에 납품하는 LNF가 수혜가 될 것인데요. LNF가 또 매출의 한 70%를 LG에너지솔루션에 납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LNF는 이제 수혜를 받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차트를 보더라도 이미 이제 바닥을 찍고 이렇게 턴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내기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11만 8,100원에 오늘 마감이 됐는데요. 제 생각에는 뭐 크게 빠질 건 없다고 봅니다만 혹시나 또 추세를 깬다고 하면 10만 원 정도를 이제 손절선으로 보시고, 목표가는 이전에 횡보선이었던 한 15, 16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F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보유 전략 주셨고요. 서진 시스템은 추가 매수 유효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안주 LNF 추후 전략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